9층 사옥의 유튜브 버전 킹층 가사국 레카케이를 진행하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뭐 마트나 이런데 계란 사러 갈 때 얼마나 걸리십니까? 그냥 내려가 사면 되잖아 대부분, 그죠? 길어야 뭐 한 30분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또 대도시 사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금방금방 사서 집에 와서 이제 해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어떤 곳은 계란 하나 사러 가는데 1시간 걸린단 말이야. 이런 곳에 어르신들이 사시는데 굉장히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불편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취재한 우리 9층 시사옥의 방준원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출연했던 이제 막내를 탈출했습니다. 그때 막내였는데 방준원 기자라고 합니다. 축하해. 방준원 기자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데 사시니까 주변에 슈퍼도 없고 이런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필품 같은 거 사러 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자, 보니까 이 방준원 기자가 이 9층 시사국 와가지고 지난번에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아이템을 했었단 말이죠. 또 이번에는 이제 노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이렇게 약간 어르신들 노인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 뭐 계기가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자라서 그런지 할머니가 거의 키워주시다시피 하셔서 그런지 뭔가 영향이 은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문제에도 관심이 가고 보이면 또 문제점도 보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교통권 이런 뭐랄까 교통 오지? 아니면 뭐랄까 좀 이렇게 소외 지역 뭐 이런 곳이잖아요. 네. 이쪽을 취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계속 태어나고 자라고 시골도 수도권이어서 따로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저번에 요양원 학대 취재로 리 단위를 처음 가봤는데 그 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마시려고? 네, 거기서 뭔가를 좀 목마르고 한여름이었어. 그때도 더워가지고 뭐 좀 마셔야겠다는데 뭐 살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없더라. 네, 그래서 이거 불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아이템을 생각할 때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런 곳이 많지 않을까? 한번 알아보니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먼저 보고 취재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경험을 해가지고 한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많지 않은데 신기하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가본 곳이 어디냐면은 충북 보은군 구병리예요. 네. 뭐 이런 동네가 많이 있을 텐데 구병리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섭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는 제가 아는 곳이 없으니까 구글링을 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몇 분한테.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되냐니까 섭외를 다 거절하셨고, 여기는 지인의 지인분께서 누굴 소개시켜 주셔갖고 그분이 또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그래갖고 섭외가 돼서 섭외가 돼서 사실 섭외가 되는 곳을 취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기자들은. 그런데 이 구병리에 막상 가서 이제 그 주인공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나온 영상에서 나온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이제 구병리에 있는 주인공분 집에서 주변에 뭐 마트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슈퍼 작은 전빵도 없는 거예요? 그쵸. 슈퍼도 없고요. 원래는 그 어르신 말로는 있었다고 하는데 뭐 언젠가부터 없어졌다고 하고, 남아있는 게 거의 어르신들이랑 집, 그리고 좀 뭐 음식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트에 뭐 계란 사러 나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그때 어르신께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타임레스를 키워갔거든요. 마트 도착했을 때 1시간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도착하는 데만? 편도에 1시간? 그쵸, 편도에만.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근데 그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1시간 걸려서 가서 근데 이제 버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올 시간도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버스가 거기가 하루에 한 4-5대 시간대별로 와가지고 그걸 놓치면 또 몇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딱 시간 안에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럼 몇 시간 안에 뭐 장 보고 뭐 은행 업무하고 이거를 한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마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두 분은? 그때 기준으로 저희가 촬영 갔을 때 기준으로는 2시간이었죠. 도착하고 나서 2시간 안에 모든 걸 하셨어야 됐던 거죠. 그 매번 나오실 때마다 2시간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그게 읍으로 가신 건데, 최근에는 한 몇 년 전에는 면으로 가는 버스가 하나 노선이 생겼대요. 매번 오는 거 그건 더 적게 오는데, 근데 거기는 그래도 조금 더 가깝긴 한데 어르신은 읍이 더 편하고 은행도 거기 다니시던 곳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어르신분들께서 은행 업무에 굉장히 시간을 오래 쓰시더라고요. 그쵸. 노인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이제 친숙하지 않으시니까. 그쵸.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면하는 이런 서비스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은행도 점포수를 줄이는 경우도 많고. 그 보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농협밖에 못 봤었고 대부분 지역에는 은행 마을 단위나 뭐 면 이런 데는 농협 정도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이 요즘엔 점포수를 확 줄이는 그쵸. 추세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뭐 앱 같은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그쵸.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친화적이지 않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죠. 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일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떤 게 좀 많이 제일 불편하시다고 하시던가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 버스를 놓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나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매번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해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어르신께서는 계속 그렇게 사셨으니까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라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점이 불편하고 사실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계란도 뭐 그냥 걸어가서 살 수 있는 잖아요. 웬만한 도시면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버스를 타고 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불편함이 아닌가. 일단 요새 뭐 기사도 최근에 나왔던 식료품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식료품 사막. 네, 마을 단위에서는 가게도 이제 없어져가지고 뭐 식료품도 못 사는 곳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뭐 맥도날드가 있냐 없냐, 아 그렇죠. 맥세권이냐 아니냐, 그렇죠. 맥 딜리버리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내가 뭘 사서 먹으러 가려고 해도 없는 그렇죠. 그런 곳을 식품 사막, 식료품 사막. 네, 식료품 사막 이렇게 용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딱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네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대도시에도 몰리는 그런 좀 요인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렇게 교통 소외 지역, 그러니까 내가 뭐 작은 거 하나 사려고 해도 멀리 나가야 되는 이런 교통 소외 지역, 이거를 그럼 뭐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딱 완전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국토교통부랑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 기준을 내세웠던 게 하루에 버스 2회 미만이랑 800m 범위 안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800m? 네. 와, 800m면 뭔데? 그렇죠.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였는데 그때 봤을 때 2019년 기준이거든요. 농어촌 뭐 15,172개 리 중에서 42.7%가 800m 범위 안에 정류장이 없었고요. 일단 리가 15,000개나 돼요, 우리나라에. 네, 그렇더라고요. 엄청 많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리 아시죠? 면 리. 맞아요. 그 중에 리가 15,000개나 있다고? 그렇죠. 네. 야, 엄청 많구나. 저도 이게 이렇게 많나 해가지고 통계청도 이렇게 보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만 단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리에는 보통 몇 명 정도가 삽니까? 대충. 리마다 편차가 큰 것 같은데요. 이번 편에 나온 건데 영광군 묘량면 갔을 때는 어떤 마을에는 그냥 4가구 정도 사는 곳도 있었고 네. 구병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17가구고 젊은 사람들까지 해서 좀 30, 40? 30가구 정도. 네, 그 정도가 사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중에 40%가 근방 이렇게 800m 내에 버스 정류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6,000곳 정도가 그렇다는 거네요. 그래서 6,486개소. 우와. 계산이 엄청 빠르시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800m면 한 10분 넘게 걸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 걸음이면 더 걸리고 더 힘드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제가 나만 생각하면 네. 차 끌고 다니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새 또 노인분들이 운전하시는 게 또 위험하잖아요. 인지 능력이나 뭐 맞아요. 공감 능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병리 어르신 87세시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기가 또 산골이고 길이 더 좁고 그렇잖아요. 교통 환경이 또 안 그쵸. 좋구나.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좀 위험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시골 어르신들은 경운기, 뭐 농기계를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물론 우리는 당연히 자가용 뭐 그쵸, 세단 이런 거 그쵸. 생각하지만은 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당다다다다다다 이 경운기들을 타고 다니실 그쵸. 수도 있구나. 맞아요. 네. 근데 그 자동차처럼 이런 게 없고 프레임이 없고 그냥 떨어지시면은 바로 크게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농기계 사고에서 치사율이 승용차보다 5배 정도 높다고 2018년 자료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유리로 다 이렇게 돼 있고 프레임이 차체가 그쵸,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사고가 나도 뭐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데 네. 경운기는 사실 오토바이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대로니까 네. 혹시나 사고가 나면은 바로 그렇죠. 충격 받으시는구나. 근데 이 부분은 제 생각이고 일단 네. 5배 높은 거는 통계가 있는 근데 거고.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제일 큰 원인일 것 같긴 해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31,000건에서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
매년 한 1000에서 2000건씩 늘어가지고 2020년 3만 1000건에서 2022년 3만 4652건으로 늘었거든요. 근데 그냥 딱 듣기만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은 당연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실제로 이제 어르신 노인분들에게 가장 뭐랄까 불편한 점, 가장 문제점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밖에 외출을 일단 조금 덜 하게 되시고 병원이나 이런 곳도 가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렇지. 네, 저희 구병리 갔을 때도 어르신 할머니께서 방송엔 나가지 않았지만 그 녹취록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외출을 줄이시게 되는 것 자체가 좀 가장 큰 불편이 되는 의료 서비스를 마음 놓고 누릴 수 없는 그쵸, 그것도 있죠. 그런 네. 상황인 거네요. 네. 치과도 치과지만 뭐 그러니까 병원이 일단 바로 근처에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사실 대부분의 병은 이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그렇죠. 좀 초기에 이런 진료 같은 거를 받으실 수 없는 게 네. 그런 기회를 좀 놓치시게 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여기 저희가 이번에 방송에 제가 원고에 넣었다가 시간 분량상 빠진 것도 있는데 그 오토바이 타는 어르신 네네 나오셨잖아요. 사륜 네. 오토바이 타시는 분. 그분 할아버지께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마을에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대요. 네. 그 마을 주민들이 빨리 데리고 와서 구급차를 타고 가셨는데 쓰러지셨으니까 할머니도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밖에 없고 비는 엄청 내리고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가 아드님한테 나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 이러니까 병원에? 아드님이 절대 뭐 무슨 비가 어. 이렇게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냐 이래가지고 아드님 친구분이 그 마을에 사셔가지고 그 친구분 차 타고 청주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치료를 받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확진을 받으셔갖고 입원하셨대요 거기서. 아 이게 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한테 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게 그쵸. 어르신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쵸, 그쵸. 네.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르신들이. 훨씬 네. 더 많이 이용하는 분들인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건 물론 식료품 같은 이런 많이 생필품 이슈도 있지만은 병원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가오겠네요. 이게 그쵸. 자녀분들 입장에서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엄청 걱정 많이 하시겠죠. 음. 구병리 어르신도 같이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자녀분들이 집도 거기서 계속 몇십 년 살아오셨으니까 또 불편하신가 보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자녀 마음이랑 다 같지가 않아. 어르신들은 자기만의 또 룰이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자주 좀 나가실 수 있고 좀 더 편한 안전하고 편한 교통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뭐 대안으로 뭐 섬김 택시, 100원 택시 뭐 이런 고령자를 위한 택시 서비스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건? 저 뭐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는 택시 열 몇 대를 해가지고 마을 14곳에 택시를 저렴한 가격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마중버스라고 해서 수요형이라고 하죠. 뭐 누가 어디 간다 그러면 버스가 가서 이렇게 태우고 나오는 그런 것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홍성군에서만 하고 있는 건데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왜 전국적으로 안 하는 거야? 뭔가 이게 뭔가 표준화된 뭐 어떤 서비스 같은 게 좀 없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좋게 말하면 맞춤형이지만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런 서비스 같은 게 좀 실제 효과가 좀 있다고 하나요? 어때요? 엄청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고는 들었고요. 아, 그래요? 제가 간 곳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이 안 계셔서 못 들었는데 다른 전문가 통해서 들었을 때는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게 뭐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 제가 그 전문가 통해서 들었을 때는 버스도 지금 잘 사람들이 안 타잖아요. 그래서 버스도 지금 지자체에서 손실 보조금 뭐 아무튼 이런 걸 좀 주긴 한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대체 수단이 또 생기면은 버스는 더 수익이 줄어드니까 약간 좀 그런 갈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기존 서비스가 있는데 그쵸, 그쵸. 또뭐 이렇게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그쵸, 그럴 수도 예, 있으니까. 참 근데 이런 분야가 사실은 참 뭐랄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막 통 크게 막 투자하고 막 이럴 서비스 같이 안 보이나 봐요. 요런 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뭐 표로 직결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뭐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좀 이렇게 해결책이랄까 아니면 뭐 모험 사례랄까 이런 게 좀 배울 만한 게 있나요? 아, 그게 일본은 아예 2007년에 법을 제정했거든요.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법인가를 제정하고 계속 개정을 해와갖고 교통성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인구 몇 명에서 몇 명에서 5만 명에서 10만 명, 10만 명에서 15만 명, 인구 밀도 몇에서 몇, 그리고 지방 재정 자립도 몇에서 몇 이런 걸 체크를 하면은 검색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요형 버스나 아니면 커뮤니티 버스나 지역 사람들이 면허를 받아가지고 대신 뭐 이렇게 운수 사업처럼 한다든가 그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참고를 하면서 나도 돈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법 자체로 좀 지원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본받을 만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는 법이 없나? 우리나라는 딱 그 포인트로 된 법은 없고요. 지금 네. 발의된 건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네, 그렇죠. 계류 중이죠. 늘 똑같아. 뭐 농촌 지역 뭐 이렇게 어. 교통 관련해서 발의된 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되진 않았고 우리나라도 지원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왔듯이 전문가 말로는 더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부족하다. 5배는 더 해야 된다. 5배, 지금의 5배 네.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우리나라가 참 뭐랄까 이런 이슈를 다루다 보면은 정쟁에서 좀 비껴나는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정쟁 이슈도 물론 중요한 이슈, 그 법안이긴 하지만 국회 무관심 속에 뭐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뭐 이렇게 늘 힘 빠진 랜딩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게 되니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방주영 기자가 최근에 보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요양원 노인학대 같은 이야기도 네. 이것도 사실은 관련 법안도 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방주영 기자의 요양원 문제, 낙상 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보셨는데 그 많이 이렇게 관심이 많이 높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좀 했나요? 저는 예상은 하지 못했었고요. 저랑 팀장도 다 놀랐더니 갑자기 이렇게 뷰가 많이 나오는지 놀랐던. 이런 댓글 있어요. 요양원 몽자님이 까발리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겉으로 보호자 면담할 때만 홈페이지에만 가식으로 바르고 어르신들한테는 기본적인 것과도 안 한다. 식사 메뉴 양도 너무 적고 폭언도 하고 이게 노인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이 정부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7년 전 겨울에 요양 보호사 실습을 하셨던 분이래요. 이분은 가족들이 면회 오는 주말에만 실내 온도를 정상으로 한대. 평일에는 너무 추워서 옷을 껴입어야 되는데 치매가 있고 가족 면회가 없는 어르신은 내복도 안 주고 환자복만 줘서 손발이 얼음장 같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춥나? 진짜. 너무하네요 이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만약에 이런 학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좀 조치를 하는 게 좋나요? 먼저 요새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번호는 1577-1389 이걸로 전화하셔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상황이 있다. 저 이번에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항상 CCTV를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근데 CCTV가 지금 의무사항으로 다 지금 달게 돼 있죠. 그렇죠. 이제 올해 말까지는 다 의무로 달아야 되는 맞아요. 거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걸 열람을 해서 무조건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되고 가실 때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부모님의 네. 왜요? 그걸 보면서 어디에 뭐가 이렇게 있었는지나 변화 같은 네, 거를? 변화 같은 거를 이렇게 사진을 보면 딱딱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사진이 오래 일정하게 찍어두면은 부모님 오셨을 때 행동하시는 거나 뭐 그쵸. 걸음걸이라든지 그렇죠. 예. 표정이나 피부나 이런 거를 찍어 놓으면 좋겠다. 그렇죠. 미리 찍어두. 왜냐면은 오랜만에 뵈면은 사실 오랜만에 봐서 조금 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진을 맨날 찍어서 보면은 이게 확실히 티가 나더라고요.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슬픈 일이긴 해요. 우리가 그쵸. 그 정도로 물론 선량하고 좋은 이제 요양 보호사 분들과 요양원이 대부분이겠죠. 좀 많죠, 일부의 이슈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희 언론은 언제나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을 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비하시려면 그런 게 좋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요. 케일님께서 전국 요양원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네. 지금 노인 비율 증가하는데 노인 복지가 이렇게 낮으면 되겠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다른 분은 요양원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조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나라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방주영 기자가 보도한 이후에 좀 취재를 했던 곳이나 아니면 근처에서 좀 개선됐다라거나 뭐 혹시 이런 얘기가 들어온 게 있나요? 제가 그때 했던 곳 중에 한 곳은 이미 발생이 좀 오래돼가지고 자기들은 개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요양보호사들이 더 많이 순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적어서이든지 네. 어떤 이유에서 이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이게 네. 어르신들 뭐 방마다 하나씩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더 강화했다고는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요. 어떤 곳은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경찰 고발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물론 고의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약자 또
혹시 치매기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이런 거는 정말 CCTV에 다 이제 앞으로는 다 담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요양원 운영도 힘드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을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학대, 방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이렇게 뭐 조사 같은 걸 한다는 그런 건 있나요? 이게 요양원은 또 지자체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다르군요. 네, 한 번에 이렇게 한 거는 저도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있을진 모르겠는데 따로 제가 그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방준원 기자가 이제 요 지역에 있는 되게 이제 리 단위의 한 6,000곳, 네. 6,500곳, 500곳 정도의 그 교통 문제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또 모셔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의 학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지사국에서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고령자분들의 이슈, 사실 고령자분들의 이슈는 따지고 보면 결국 내 문제거든요. 그렇죠.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많이 개선을 해두면 결국 우리도 혜택을 입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슈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또 이게 또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그렇게만 봐야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좀 고령자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까? 어떠세요? 네, 꾸준히 가질 생각이고요. 뭐 언제든 제보 주시면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에게 혹시 제보하실 수 있다면은 이메일 네. 소개를 밑에 써드릴 테니까 네. 주로 이제 꼭 그 이슈가 아니더라고 그쵸.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요 이슈가 있으면 이쪽으로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주영 기자 이렇게 이번에 교통약자 그 지방에 있는 노인분들 이슈에 대해서 레카 케이스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방송에 못 담는 내용들을 여기서 이렇게 더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지사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음 주에 또 더 중요하고 재밌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빠밤.